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의 희기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의 목, 그다음에 여름의 목까지 했고, 그다음에 가을 목에서 10월의 목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입추절기의 그 목의 그러한 목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6월 백로 추분절기인 중추지령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추지령 과이성실 욕득 강금 이수삭, 여기까지 끊으면, 자, 중추절기에는 과실로서 결실을 이루니, 그죠? 과실로서 결실을 이루니, 에, 강한 금을 얻어서, 수삭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금을 얻어서 깎고 다듬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어, 음, 중추절기는 이제 6월이죠. 6월에, 그쵸? 그 다음에 백로 추분절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과실이 다 단단하게 잘 익는 그러한 그 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완벽한 완성될 수 있는 강한 금을 얻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저 가불목을 깎고 다듬어서 관살로서의 내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어, 상강 후 불의 수성, 그 다음에 수성 즉 목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강 이후에는 수가 왕성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이유는 수가 왕성하면 목이 표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상강이면 중추절기에서 중추절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상강이면 수월이죠, 수월. 그쵸? 이 수월에는 한로와 상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상강 후예요, 상강 후. 그러면 한로 절기가 끝나고 나서라면 저는 해월로 넘어갔다는 거죠, 해월로. 그쵸?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강 이후에는, 그러니까 상강부터 수월, 해월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는 수가 왕성한 것을 꺼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술토가 상강이 지나면 이미 전에 해수의 기운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이면서 해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시기에 수가 이렇게 왕성하게 있으면 이 술토 자체가 수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자 어, 그 술해자라고 해서 굉장히 물이 확 열리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강 이후에는 물이 많으면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물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니까, 아니, 물이 떠나려니까 예, 목이 표류한다는 거죠. 잃는다, 약간 부목돼서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강 이후에 물이 많은 것은 매우 꺼린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은 이제 읽어보시고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4년생 여자 사주고요. 가족 동업으로 꽃집을 운영하는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는 꽃집을 운영하고, 본인은 거기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3대 운이고 여자 사주입니다. 갑자, 개유, 갑인, 갑자. 자, 이 사주를 살펴보면, 자, 갑목일간이 이제 6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백로 추분절기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금이
견고하게 단단해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시기인데 지금 이 사주를 살펴보면 간여지동으로 해서 일지의 인목의 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시간과 연간의 간목 비견을 또 이렇게 갖추고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 목이 너무 왕한 거죠. 목이 너무 왕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왕하다는 것은 일간이 너무 근왕하다, 태왕하다, 근왕하다 못해서 태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죠. 왜 태왕하냐 하면 원령이 비로 금의 관살에 그 원령을 갖추고 태어나서 신약 사주로 신령에서 신약으로 출발했지만 일지의 간여지동과 비견을 갖추고 있고 더불어 인성이 왕한 거예요. 인성이 그렇죠? 천간에 월간의 개수도 있고 시지의 자수 그다음에 연지의 자수까지 있으니 이 금이 이 왕한 목을 금국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국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금은 또 좌우묘유라고 하는 그 지지 특성상 가만히 고요하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개수나 자수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이 금이 움직이지도 않지만 혹여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회합을 이루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 금생수로 가서 결국은 수생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너무 신태왕한 사주다. 너무 신태왕하죠. 그럼으로써 신태왕하면서 이 금이 견고해야 되는데 금이 강한 금을 얻어서 이 가을에는 강한 금을 얻어서 깎고 다듬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문제다. 특히 이제 여자 사주이다 보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살로서 이제 남편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일간이 신태왕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이 힘을 못 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주를 가지고 어디 가서 궁합을 본다면 남자 쪽에서는 다 이제 싫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원문을 살펴보면 자, 중추절에는 과일로서 결실을 이루니 강한 금을 얻어서 깎고 다듬고자 한다. 그래서 강한 금을 얻고자 하는데 강한 금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목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리가 내린 뒤에는 수위 왕성함이 마땅하지 않다. 서리는 이제 할로 상강이 지난 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 상강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상강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이제 추분절기가 태어났으니까 금이 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목이 너무 강해서 금이 약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수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 이 금이 전혀 어떻게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사주에서는 음, 남편 복덕을 논하기 어렵고 간여지동에 인유 원진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운에서 이제 화운을 만난다면 좀 편안한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대운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연간의 양간이기 때문에 역행으로 가니까는 그쵸? 사오미 사오미 신유로 가니까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운쯤 가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사오미 사오미 신 그쵸? 그래서 어 그래도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 대운이니까는 그 대운에 좋은 대운에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글쎄 크게 작용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을 또 이제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 절우 희화염 화염 즉 목실 그다음에
목다 유다 재 지미 토후 무자 임 지는 그랬어요. 자, 분석을 해보면 한로죠. 그쵸? 한로절기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월이에요. 수월에 한로 상강이 있으니까 그 수월에는 또 뭘 기뻐하냐면 화염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음, 가불목이 수월에는 어, 화를 기뻐한다는 거죠. 화 화염을 기뻐하는데 화염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화염이 있게 되면 목의 이 화가 목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월에 신유술 가을이죠. 이 수월에 화염이 있어야만이 화염이라고 하면은 병화보다는 정화겠죠. 그렇죠? 정화가 있어야지 정화가 있어야만이 어딘가 뭐 경금이 있다면 이것들이 화급금을 통해서 잘 재련해서 쓸모 있게 그렇죠? 이제는 경신금으로다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을 걸치면서 저는 아주 튼실한 금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로절에는 그렇죠? 한로상강 요 수월에는 화염을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하냐면 목다 유 제다 지미라고 했어요. 또 목이 많으면 그쵸 목이 많으면 또 제목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제목감이 많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다 좋다는 거죠. 아름답다 미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로절의 목은 수월의 목은 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이 비경겁제 또는 근왕으로서 목이 많아야 아름다운 사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목이 많아야 목생화로다가 내가 이제 설기가 아니고 설화되면서 이게 또 이렇게 화생토로 연결되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식상생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식상생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토가 두터우면 근데 토가 너무 두터우면 스스로 맡은 일을 능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 목에 비해서 그렇죠? 목에 비해서 토가 너무 많으면 토가 두터워서 너무 많으면 화토로 너무 무리지어 있으면 화토 중탁이 되면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목이 이제는 그 설기되고 잘못하면 이제 죄달신약으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일을 벌려놓고 내가 그 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해져서 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로절에 이제 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년생이고 가구점을 운영하는 분이네요. 자, 이 사람은 남자고 10대운입니다. 정유, 경술, 갑신, 갑자.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자, 간목일간이 이제 수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로 상강 절기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어, 이때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화염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그 화염은 염상으로서는 정화죠, 그렇죠? 화염, 불탈염자로서 정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도 갖추고 있어요. 비견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감도 많고, 그렇죠? 화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실을 얻는 것도 그 환경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사주이네요. 아, 그리고 이 사주는 또 이렇게 신유술로다가 방압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좌오묘요인 이 유금이 월지를 점유하지 못해서 이 방국 성향이 혼잡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천간의 경금이 천간에서는 청하게 하나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정화의 염상으로 그렇죠? 화급금을 통해서 경금을 잘 재련하고 그리고 이 정화가 꺼지지 않게끔 목생화까지 되는 벽갑인정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주는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쵸? 원문하고 합당한 사주의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로절에는 화염을 기뻐한다. 정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화염은 목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목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경금의 열매를 잘 맺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많으면 비견이 있으면 제목감이 많아서 좋다. 제목감이 많은 것은 벽갑인정으로 정화를 이렇게 목생화해서 정화가 꺼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염을 돕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근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갖추지 못하고 만약에 한로절기에 수월에 간목이 수월에 태어나서 이미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는데 무기토로다가 토가 두텁게 되면 죄다신약으로 맡은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여기 원문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간목이 그쵸? 수월에 태어나서 염상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다음에 그 재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목생할 수 있는 비경까지 잘 갖추고 있으니 이 사주는 뭐 격국을 보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주는 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격국으로 살펴보면은 신정무이니까 이 사주는 뭐 경금으로서 격을 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 중에 정화로도 격을 삼을 수가 있지만 술 중에 정화는 이제 이렇게 인호수 삼합이 안 되어 있으니 경금으로 격을 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격이 굉장히 국을 이루어서 튼튼하죠. 그럼 칠살격이에요. 그렇죠? 칠살격이 뭘 만났어요? 상관을 만나서 상관가살된 거죠. 상관가살돼서 이 칠살을 잘 다루는 그런 구조이고 격국도 성격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격국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수월에 이제 당령은 좀 신금이죠. 신금 당령은 임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사주는 신자진 그쵸? 신자 이게 이제 또 삼합으로도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의 임수를 일단은 간접적으로 쓸 수 있어서 신금의 임수를 만난 것과 같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배합은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신금 대신 수월의 신금 대신 경금으로 투했으니 경금 경금으로 투했으니까 이것을 정경임으로 그렇죠? 화급금 임수 정경임으로 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배합을 이루고 있고 배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화가 이제 꺼지지 않게 묵생화까지 이루고 있어서 격국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령도 업무 능력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고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도 조우적으로도 이 사주가 잘 갖추고 있으니 가구적 운영을 해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겨울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월, 지목, 반굴, 제지, 그쵸? 그 다음에 욕토, 다이, 배양, 몇 가지 끊을까요? 자, 그러면 겨울에 목은 그쵸? 밑둥이 굽어져서 땅에 있다. 그쵸? 밑둥이 굽어져 땅에 있다. 어, 그러므로 뭐냐면 많은 토다. 그쵸? 많은 토로 뭔가
아, 배양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 겨울의 목은 가을 목하고 이제 틀리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뭐 가불목 일간이 그쵸? 해자월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해자월에 이렇게 출생하게 되면 겨울에 추워서 그쵸? 이렇게 밑둥이 아직은 굽어서 이렇게 예, 굽어 있는 굽어서 땅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음, 많은 토로 배양하고자 않는다. 그래서 어, 토로서 어, 토로서 이 많은 물들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제방해서 목이 이 토에 뿌리를 잘 내려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수, 성이, 망형, 그다음에 금총, 다불, 릉, 극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가 왕성한 수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겨울에 가불목일간이 수가 왕성하다는 거는 가불목에 해자월에 천간에 임수개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임수개수가 특히 개수보다도 임수가 떠 있으면 물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 가불목일주가 물이 많게 되면 토가 없이 물이 많게 되면 망형한다. 망형이라는 것은 형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형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한다. 그래서 수가 많아서 형태를 잃어버리는 걸 싫어한다. 겨울목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목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천간에 임수까지 떴는데 토도 없이 화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해자월에 사지 그쵸 이렇게 어,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을목은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얼어 죽고 얼어 죽거나 또는 뭐예요 이렇게 부목돼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아주 형체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물이 많은 것은 가장 이제 꺼린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금을 그쵸? 금을 많이 거느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금을 많이 거느려도 겨울목은 금이 많아도 이거죠. 금이 많아도 불능극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극해서 공을 이룰 수가 없다. 극해서 공을 이룰 수가 없다. 자, 가불목에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인데 이 관살이 적당히 가불목 일간이나 비겁들을 잘 제해서 제하면 큰 공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비견을 갖고 있다든가 뭐 간목이 양인겁제를 갖고 있을 때 경신금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쵸 양인합사를 해준다든가 그쵸 또 비견 경쟁자를 이렇게 경금으로 쳐준다든가 음? 또는 뭐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튼튼한 신금이 있다면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하기 때문에 금은 어쨌든 간에 가불목을 급제해서 공을 이루는 그 그래서 명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겨울에 간목에게 금이라고 하는 이 관은 관살은 극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제를 못한다는 것은 나를 못하기보다는 비경겁제들을 제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이 예, 금생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수해서 오히려 비경겁제를 도와주는 수생목으로 가기 때문에 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박스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억해 두고 사주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해설은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번 해설은 책으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44년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빌라를 11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한테 몇 년 전에 와서 상담을 했던 사주인데 꽤 됐네요. 벌써 세월이 꽤 지났네요. 한 5년 됐나? 3, 4년 됐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정확한 것은 전세 빌라 사건 있기 전이고요. 그리고 그 전세 빌라 있기 전에 한번 저기 빌라 값이 확 뛰어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요것도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고 나서 그 뭐 그해 그해 겨울쯤인가 그 다음에 이 빌라 값이 확 올라가는, 일시적으로 빌라가 인기가 막 되면서 뭐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 뭐 이런 어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빌라 가치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전에, 그 올라가기 무렵 전에 저한테 와서 상담했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상담하고 가서 이제 이 빌라를 그때 내가 처분을 좀 하라고 했었는데,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 처분을 다 했다면 돈을 꽤 벌었겠죠. 1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뭐 한 채 5천만 원씩만 남겼다고 해도 벌써 뭐 한 5억 이상을 남긴 거니까,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5억이 뭐 껌값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영세민한테는 큰 돈이죠. 어, 그리고 뭐 어떤 빌라인지는 모르니까 빌라를, 또 좀 가격이 나가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 이상씩 올랐을 테니까 그럼 한 10억 정도는 벌었겠죠. 다 정리했다면. 나이도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 좀 하라고 그랬어요. 좀. 그래서 그때 바로 뭐 1년도 안 갔어요. 몇 달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싹 정리했으면 좀 재미 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자구 6대운이에요. 갑신, 을의, 갑오, 경호, 이렇게 사주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 갑목일간이 해월에 출생했습니다. 해월에 출생했으니 일간이, 갑목이 해월에 장생지를 깔고, 월에 장생지를 깔고 일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죠. 그렇죠? 이것만 갖고도 일단은 신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주인데, 신강하다. 신강. 신강한데 어, 겁재, 을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간목 비견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 시간에 있는 이 경금이 본래는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비견겁재를 도와주게 돼서 내가 가끔은 어떤 재탈이 일어날 수 있는 사주인데, 이게 금생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합으로 묶여서, 그죠? 을경합으로 묶여서 양인합살이 돼가지고 이 칠살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묶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일간 입장에서는 이 양인합살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비견이 오히려 이제는 일지에는 오화나 시지에는 오화의 목생화를 도우니, 그렇죠? 목생화를 도우니까 이것이 오중의 기토는 이 자체로서 비견의 생을 받은 오화 상관이 상관생재를 하고 있으니, 이미 상관생재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키워드가 뭐냐면 투기 투자거든요. 투기 투자. 그렇죠. 상관생재. 그러니까 돈 버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통로를 활용해서 영업 능력이라든가 어, 재테크 능력 이런 걸로 발현이 잘 되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비견의 도움도 있고요. 그래서 목생화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주도 중화를 잘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아주 쌀 때 빌라를 이렇게 사가지고 또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오를 때 잘 팔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요렇게 이제 살펴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주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 서로 배양하고 수가 왕성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금을 많이 거리는 것도 공을 이룰 수가 없고, 다만 뭐 하는 거예요? 겨울의 목은 땅에 있기 때문에 예, 많은 토로 배양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 사주는 토가 없는 거죠. 그죠? 토는 없어요. 어, 그래서 토는 없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오중에 기토가 있다는 거죠. 오중에 기토. 해중의 무토는 거의 못 쓰고, 신중의 무토도 거의 못 쓰지만, 오중의 기토는 토 중에서 지지에서 가장 실속 있는 토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써먹었지 않았을까. 천간에 무기토는 없지만. 그리고 육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죠. 어, 격으로는 간목이 이제 해월이면 이게 이제 편인격이잖아요. 편인격. 그죠? 편인격인데, 편인격은 7살에 이제는 살인상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을경합으로 이렇게 묶여서 살인상생은 안 되지만, 그 지지에서 신중에 경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격국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게 편제가 이제 이 격의 편인격이 귀신인데, 이게 이제 귀신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간목 비견이 국가 자리에 떡 버티고 있으니 무기토가 언제든지 오더라도 이 간목이 이 격국을 구해주는 구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 뭐랄까 자기 격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주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통변이 되겠죠.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중견 온난유공 귀근 공명지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병 안능 보조.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끊도록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무거운 화를 보게 되면, 그죠? 뭐냐면 온난한 공이 있다는 거죠. 온난한 공이 있다. 그죠? 온난하다는 것은 따뜻한 거죠. 따뜻한 것이 그 겨울의 목이니까 화가 무거워도, 화가 무겁다는 것은 뭐 병화도 있고 뭐 정화도 있고 또 목생화는 당연히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따뜻한 공이 있기 때문에 해자월에 추운 해자축 이 겨울에는 병정화가 섞여 있든 뭐 정화만 있든 병화만 있든 화가 무거워도 어쨌든 이것은 조우적으로다가 굉장히 공을 세울 수 있는 거라서 겨울의 목은 화가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에서도 이제 겨울의 목이지만 거기서는 일단은 우선은 토의 중요함을 이야기했고, 지금 여기서는 화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화를 만나게 되면 어쨌든 온난한 그 공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그 뿌리 귀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뿌리로 이 양기운이, 화의 양기운이 그 겨울에 그 지지로 땅으로 내려와서 그 감목의 뿌리에 그것을 이제 착근하게 되면, 그런 그렇게 되는 때에는 병들었던 목이라 하더라도, 그죠? 목병, 그죠? 어, 병들었던 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도와주어서 화기운이 도와주어서 능히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럼 편안하다는 것은 누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일간이 편안하다는 거죠. 일간이 가불목 일간이. 그래서 화가 많은 것이 겨울에는 좋다. 병든 목도 이 화기운이 많아져서 지지의 뿌리에 목의 뿌리에 귀근하게 되면 하여간에 편안해진다. 도움을 받으면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기 사절 지지, 그다음에 지의 생왕 지방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마땅히 그래서 뭘 꺼린다. 그렇기 때문에 뭘 꺼린다? 사절지, 그렇죠? 사절지의 지지를 꺼린다는 거. 사절지의 지지를 꺼린다. 사절지의 지지를 꺼린다. 그렇죠? 사지와 절지의 지지를 꺼린다. 사지와 절지의 지지를 꺼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음, 번역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지지를 여기다 빠졌네요. 그래서 지지를 꺼린다. 음, 그래서 어, 지지를 꺼린다. 다만, 다만 어, 생왕한 방향만이 마땅하다. 그렇죠? 다만 생왕한 방향만이 마땅하다. 그러면 사절지는 뭐가 되고 생왕한 방향은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간목하고 을목은 당연히 틀리죠. 12운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간목의 생지는 해수고, 그 다음에 을목의 장생지는 오화죠. 그래서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목의 간목의 절지는 신금이고, 그렇죠. 유금의 절지는 을목의 절지는 당연히 유금이죠. 유금. 그리고 을목의 사지는 자수가 되는 거죠. 자수. 그렇죠. 간목의 사지는 오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음양이 서로 이 간목 을목이 음양이 다르듯이, 그렇죠. 여기서도 수도 음양이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절지도 음양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이 어, 오화는 여기에서 을목한테는 장생지가 되지만 간목한테는 저는 사지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목일간인지 을목일간인지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이 사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의 갑을목은 이게 비록 간목에게 목이 오화가 이게 사지라 할지라도 이 겨울의 목은 이게 사지라 할지라도 조우적으로는 우화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그 안에서 왕세강약을 저울질하고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서로 중화를 이루는 계산이 돌아가야 사주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해설은 책으로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은 좀 공교롭게도 이제 스님 사주네요. 88년생이고 이제는 현재 스님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스님 사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니 혹시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이 보시고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아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명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일전사주 예문을 가지고 지금 각그 고전들의 이론이 진짜 이렇게 실제 현대 사회에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니 용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88년생 스님이에요. 남자 사주고 일대운입니다. 그래서 무진, 갑자,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 간목일간인데 자월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자월에 태어났는데 12운성으로는 목욕지, 육지 절기에 태어난 거죠. 육지 절기라서 별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금도 시간에 투관했는데 앞에 있는 사주는 을목이라는 것이 을경합을 해서 그래도 양인합살로서 어떤 사회적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지금 여기 스님 사주는 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가 이제 금금목보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생수로 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살이 이 인성을 생하고 이제는 이 인성이 이제 어, 이제는 비견을 생하는 구조로 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이 사주 구조를 잘 보면 이게 자진으로 이게 반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 원래 좌우묘유가 고유하게 있는 건데 지지에서 고유하게 있는 건데 반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금생수 왕성한 금의 금생수를 받아갖고 이 자중의 개수가 이렇게 수생목으로다가 비견을 생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경쟁에 시달리겠죠. 비견이라는. 음, 뭐 직업이 이제 스님이다 보니 이제 어, 직업이 이제 스님이다 보니 뭐 먹고 사는 문제로 뭐 경쟁을 거기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내가 그것까지 여기서 뭐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쟁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목일간이 이제 비견인데 나랑 똑같은 비견. 그래서 저울질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이 비견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사주죠.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재 무토가 연간에 있으니 이게 영역이잖아요. 그쵸? 큰 넓은 영역을 공동으로 같이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비견을 제거하고 내가 혼자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런 음, 경쟁심 같은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경금이 이 해자월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비견을 금극목으로 비견을 통해서 나의 영역을 내가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는데 이 경금이 금생수로 가서 이 자중의 개수가 삼합을 통해서 이 비견을 생해버리니까 비견을 생해버리니까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감독 입장에서는 내 영역을 뺏길 것 같고, 그렇지? 같이 하자니, 같이 공동으로 하자니, 그건 마땅치가 않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좀 스님이시니까 좀 이런 욕심, 경쟁 이런 거 좀 다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나 혼자 이걸 가질 수 없는데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비견하고 차라리 협력해서 함께 이 넓은 영역을 같이 이렇게 쓰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배우자 자리가 좌우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이제 그 자평진전에서 이제 어, 처와 재에 대한 그 장에서 말하기를 배우자 자리가 아무리 격국용신이 앉아 있고 천간에서 제가 나한테 희신 역할을 하더라도 배우자 자리가 형이나 충이 있으면 해로하기 힘들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유치하게 뭐 이런 좌우충이나 이 충을 가지고 뭐 부부가 해로를 하나에 못하니 처복이 있네 없네 이렇게 논하는 것은 뭐 자평진전의 정통성에 위배하는 이런 통변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평진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된 거는 잘 하신 거다. 일단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자 이게 해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으로서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주말 부부 형식을 취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편제가 연간으로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내 비견하고 나누어야 되는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스님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수 있는 사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스님 사주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이 이제 끝난 거죠. 목일간이 봄의 목일간, 그 다음에 여름의 목일간, 또 가을의 목일간, 그 다음에 겨울의 목일간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 시간은 좀 천천히 했어요. 웬만하면 좀 시간이 애매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목화 토금수별로 웬만하면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맞춰서 저는 이 촬영 동영상을 찍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화의 희기를 저는 수업을 할 거예요. 화의 희기에서는 이제는 병화정화, 그쵸? 병화정화 일간이 봄에 병화정화 일간, 그 다음에 여름에 화일간, 어쨌든 가을에 화일간, 겨울에 화일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